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기초 수업을 1, 2, 3강 진행할 캘리 작가 정순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의 기본 재료와 직선 긋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겠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캘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을 뜻합니다. 서예처럼 붓과 먹을 이용해 아름다운 글씨를 쓴다는 것은 같지만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유롭고 다양한 창작 활동이 가능하며 직접 손으로 제작하고 독창적인 미술 활동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예와 다른 점은 서예는 붓과 먹을 이용해 글씨를 쓰지만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는 재료가 무한합니다. 연필이나 펜뿐 아니고 우리 실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쓰는 재료가 됩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며 자신만의 글씨체를 창조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감성 디자인을 이용한 마케팅이 주목받는 만큼 캘리그라피 또한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시다 간판, 명함, 제품 이름 등에 많이 쓰이고 있죠. 아주 다양한 곳에 캘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곳도 오늘 이후로는 캘리그라피가 눈에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네, 캘리그라피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깔려있는 검은 모포, 그리고 종이, 붓, 벼루, 먹물, 문진. 간단하게 6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재료들도 많지만 이 정도 재료만 있으면 불편함 없이 캘리그라피를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바닥에 깔려있는 깔판, 모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성 제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캘리그라피용 깔개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있으면 많이 편하긴 하죠. 먹물이 묻어나지도 않고 화선지에 썼을 때 스며드는 걸 좀 도와주고 글씨 쓰기가 편하긴 합니다. 근데 집에 적당한 깔판이 있거나 또 이게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 종이는 화선지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만져보시면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거칠거칠한 느낌이 확 표시가 나진 않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만져보셨을 때 부드러운 면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거친 면을 쓰시면 글씨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드러운 면인지 확인하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붓. 저는 오늘 3가지 붓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큰 붓은 우리가 기초 수업에서 많이 쓰는 큰 붓 면상필이고요.
세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 많이들 쓰시는 붓펜인데요. 이는 쿠테라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붓펜입니다. 휴대하기가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쓰고 싶을 때 간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참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큰 붓, 면상필은 족제비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족제비털과 인조모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탄력이 좋습니다. 붓의 굵기에 비해 탄력이 좋고, 그리고 굵기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서 섬세한 표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엽서를 쓰거나 작은 소품을 만들 때는 이런 세필붓을 있으면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붓은 3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다음 벼루인데요. 이 벼루는 예전에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썼지만 요즘엔 편하게 이렇게 먹물이 나와서 담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먹물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이 벼루 모양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꼭 이런 제품이 아니어도 집에 작은 접시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먹물은 아까 벼루 설명했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성 제품으로 먹물 갈아져 있는 액체로 먹물이 나옵니다. 갈아져 있는 먹에 방부제랑 보수제를 넣어 액체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간편하고, 수업을 가거나 어디 가서 내가 쓰고 싶을 때 덜어 쓰는 게 벼루를 갈아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진입니다. 문진은 종이를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려주셔서 평평하게도 펴주고 고정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려서 위로 올려주시거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편하신 대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얘도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집에 무거운 책이나 집에 있는 물건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료의 기본 사용법. 화선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져보시고 부드러운 면과 거친 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위로 올려주시고요. 문지는 밑에서 위로 올려주셔서 편한 위치에 놔주세요. 그리고 먹물은 넉넉히 벼루에 담아주시고 물을 섞기도 합니다. 물은 보통 먹물 8에 2 아니면 먹물 7에 3 정도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그냥 먹물로 하겠습니다. 우선 붓에 먹물을 묻히는 방법인데요. 자, 처음 끝부터 끝까지 먹물이 푹 담가질 수 있도록 이 붓에 먹물이 푹 담가지도록 다 적셔주세요. 그리고 붓에서 먹물을 덜어내줍니다.
어느 정도 덜어내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화선지에 썼을 때 번지거나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 번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붓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붓 잡는 법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가장 캘리 쓸 때 많이 쓰는 붓 잡는 법은 쌍구법입니다. 쌍구법은 자 보시면 붓대에 3분의 1 정도 내려와서 숫자 3을 해보시고 이게 쌍구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집게와 집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엄지와 함께 붓대를 잡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붓대를 받쳐줍니다. 쌍구법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쓰진 않겠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당구법입니다. 쉽게 연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 내려오셔서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붓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붓을 받치고, 얘는 붓대 중간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쥐어줍니다. 당구법은 보통 우리가 연필 잡는 방법과 비슷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지법도 많이 쓰는데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붓대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은 집게손가락이 나란히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오지법.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는 쌍구법을 저희는 많이 쓸 거고요. 기본 자세는 허리 바른 자세 유지해 주시고 왼손으로 종이 잡아주시고, 앉아서 쓰기도 하고 또 큰 글씨나 원하면은 서서 쓰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우리는 앉아서 쓰기를 할 겁니다. 선긋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붓에 먹물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잘 보이시나요? 쌍구법으로 선을 그을 건데요. 선긋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긋기 하시면서 가장 많이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선긋기를 하다가 글씨도 안 써보시고 그냥 안 나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글씨를 쓰기 전에는 항상 선긋기를 시작하고 30분 정도 하고 손을 푼 다음에 글씨를 씁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꼭 하셔야 되고요. 자, 화선지에 앞뒷면 부드러운 면인지 확인해 주시고 고정해 주시고, 왼손으로는 종이를 받쳐주시고 바른 자세로 허리 펴신 다음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긋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갔다가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갔다가 돌아오면서 같은 굵기를 내겠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굵기나 간격을 붓으로 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갈라진 부분은 지금 먹물이 다 돼서 그래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위선과 간격과 두께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려서 다시 다가 되돌아와서 간격과 두께를 맞춰주면서 떼주면서 붓을 안쪽으로.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붓으로 가장 두꺼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으로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세워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선을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제가 의도하는 간격과 굵기를 유지하면서 꾹 붓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가장 굵게. 지금 이런 수업이 재미있을 수는 없죠. 지루하고 따분하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흥미를 가지고 선긋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붓으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두께를 냈다면 이제는 얇게 해볼게요. 끝으로 얇게. 먹물의 양과도 관련이 있겠죠?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시면서 이렇게 가로선을 했다면 세로선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되돌아와서 붓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먹물은 조금 된 것 같다 싶으시면 물을 조금 8대2나 7대3 정도로 타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왔다.
끝이 원래대로 되오게. 되돌아갔다가 내려옵니다. 제일 두꺼운 선을 만들어 볼게요. 붓을 제일 눌러서 천천히 얘를 이렇게 옆으로 하면 더 두꺼운 선도 만들어지겠죠. 옆으로. 하지만 이런 거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붓을 세워서 할 거예요. 세워서 쓸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선. 그리고 끝이 원래대로. 네. 그리고 또 아까 했듯이 가로선 했듯이 세로로도 얇은 선. 굵기와 간격은 의도되는 대로 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간격과 굵기가 맞아야 돼요. 얇은 선이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팔에 힘을 빼야 하니까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네, 직선 긋기. 직선 긋기 연습을 지금 해봤는데요. 가로, 세로 간단하게 두 종류만 했습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굵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붓으로 가장 세로로 세웠었을 때 가장 두꺼운 굵기를 낼 수 있는 가로, 세로 마찬가지고요. 옆으로 뉘어서 쓰지 않고, 그리고 얇은 선들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갈필이라 그래서 붓의 먹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오는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는 디자인적 요소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일부러 내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선을 긋다가 이런 부분이 나와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얘는 그냥 내가 못 써서가 아니고 붓의 먹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갈필들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의 재료의 사용법, 그리고 직선 긋기, 가로, 세로 선까지 그어봤습니다. 남은 두 강의가 남았는데 재미있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